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1년간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나름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렇게 출제하면 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정말 나름 좀 수준 있는 한국사 강의를 한다고 자부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번 시험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작년 지방직 시험 문제가 쉬웠다라고 합니다만, 그보다 쉬운 시험 문제를 과연 공무원 한국사에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진짜 만났습니다. 이게 한능검보다 더 쉬웠다. 한능검 90점보다 공무원 90점 맞는 게 더 쉬워져 버리게 되는,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사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100점 찍었을 거고, 한 문제 틀려서 95점만 찍어도 시험지를 찍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다. 그런데 황현필과 공부하고 나름 압도적으로 문제풀이 능력을 뛰어나게, 맞죠? 만들어 놓은 우리 황현필과 함께 공부했던 많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진짜 얼척이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이게 뭡니까 진짜?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걸 해설 강의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난이도를요, 상, 중, 하 제가 쪼갰을 때 난이도가 상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어요. 이 중도, 중이라고 주고 싶지도 않지만 20문제를 전부 난이도 하라고 말씀드리기 좀 미안해서 어거지로 중 2개 줬고, 하 전체 난이도는 연분 9등법처럼 나눴을 때 상부터 하까지 9등급으로 나눴을 때 하였다. 합격 점수요? 뭐 하나 정도 봐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100점 맞았어야 했습니다. 이거 진짜 하나 틀려도 너무너무 억울한 시험이었다. 문제 배분이야 뭐 거의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조선이 생각보다 많이 출제되지 않았고 고대가 하나 정도 더 가져간 느낌이긴 합니다만, 진짜로 이 정도 시험이면 사료 문제가 많긴 했지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중학교 한 2학년 수준의 문제? 그건 너무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체, 가매장, 가족 공동 무덤 끝났지요? 옥저죠. 자, 옥저 골라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민며느리 이제.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가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사출도 부여죠. 소도라는 신선 구역이 있었다.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다. 사만이죠.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제천행사 무천, 동해는 무가 천지다. 동해죠. 1번 문제 난이도 하였습니다. 2번 문제.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갑자기 유네스코 문화유산 관련 문제가 나오니까 좀 당황하고 선지를 보았을 텐데 전부 다 뭔가 고대 문화재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백제 문화 유적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지요. 그래서 웅진, 부여, 그리고 익산까지, 웅진이 공주고 부여, 익산까지. 익산 미륵사지에는 목탑 양식의 석탑이 있다. 가장 오래된 석탑인 거 다 압니다. 정림사지의 5층 석탑, 당연히 백제죠. 일본의 5층 석탑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송산리 고분군과 능산리 고분군, 송능. 여기는 공주고 여기는 부여고, 근데 능산리 고분군에 무슨 계단식 돌무지 무덤입니까? 아니,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면 고구려 장군총과 백제 석천동 고분, 고구려 백제 초기 무덤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죠. 신라 초기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고, 역시 난이도 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령왕릉 공주에 있죠. 무덤 주인공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다. 이 지석을 통해서 무령왕과 무령왕의 부인이 함께 묻혀 있으면 알 수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조선시대 관청에 대한 설명, 이거 제가 하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전체 시험을 보고 났으면 이거 중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역시 너무 쉬워라고 생각하고 하를 드리긴 했지만, 전체 문제 분위기, 난이도 분위기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중 줘도 충분하다. 여러분,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다 알죠. 왕의 교지를 작성했으면 예문관이라고 공무원 수험생들은 무조건 다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간원은 임금에게 간언하는 곳 아닙니까? 간쟁하는 곳. 태종 이방원이 고려시대 중서문화상의 낭사들을 데려다가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옳은 거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한성부. 여러분 한성부 판윤이 지금의 서울시장인 거 다 알고 계시고 여기 서울시청 아닙니까? 조금 그래도 공무원 시험 문제답게 막 시정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실록을 만들기 위해서 각 간청의 일지들을 등록이라고 이야기하고 등록을 1년 단위로 묶은 걸 시정기라고 한다라고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정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슨 한성부가 시정기를 편찬합니까? 등록이나 시정기나 혹은 실록이나 전부 다 춘추관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 2번은 조금 그래서 내가 이거 난이도 중 드려도 된다니까요. 춘추관이 외교문서 바뀌었지요. 그럼 지금 조선시대 외교문서는 속사 서가문 중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승문원하고 이건 암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답 쉬운 거 봐. 승정원이 국왕의 명령을 출납했다. 와 이건 진짜 와 그래서 이건 중이 아니구나. 정답이 너무 쉬웠구나.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 보기 자료만 길어요. 근데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뭐는 해놓고 연통제를 줬어. 이거 장난합니까, 지금? 임시정부죠. 근데 이걸로도 불안한지 여기 어찌저찌 해가지고 성과를 내지 못해서 그러한 가운데 어떤 단체의 활동 방향을 두고 무장투쟁과 외교 노선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대표회의 개최되고 막 그런 내용이 지금 임시정부를 힌트를 두 곳에서 주고 있어요. 너무너무 쉬운 문제가 됩니다. 외교 운동을 위해 미국에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젠장 어쩌라고. 원래 미주위원부가 있었고 파리위원부도 있었고 런던위원부도 있었죠. 미주위원부는 미국에서 이승만이 주도했을 거고 파리위원부, 런던위원부가 있었단 말이죠. 김규식이 실제로 이때 파리위원부, 런던위원부 막 관련되고 그래요. 근데 욕심꾸러기 이승만이 미주위원부와 유럽을 구라파라고도 하잖아. 그 구라파 위원부를 통합해서 그게 구미위원부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가 이제 임시정부가 아님을 확인하면 되죠. 비밀결사운동, 우리가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단체 임병찬의 독립의금부, 박상진, 김자진의 대한광복회하고 얼마나 암기를 합니까? 1910년대, 정확히 1912년에 임병찬의 독립의금부, 이인영 허위 등을 중심으로 서울 진공작전, 이건 정미의병이죠. 13도 창의군 이야기입니다.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다. 임시정부랑 전혀 상관이 없죠. 임시정부 하에도 신문이 있었습니다. 기관지가 있었다고. 그게 바로 독립신문이었죠. 그러니까 서재필의 독립신문 말고 임시정부에도 독립신문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임시정부 독립신문은 이광수가 발행인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가나 승려. 항상 승려 문제 나오니까. 끝났어. 부석사. 제가 여러분 부석사 1타 5피 의상스님과 선묘낭자 이야기,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그 다음 고려시대 부석사 조사당 벽화, 그리고 황현필 결혼 이야기까지 다 해드렸는데 이걸 보고 의상이라고 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실제로 이런 문장어도 시험에 나온 적 있죠. 공무원 시험에. 이 문무왕을 딱 가려놓고 문무왕이 경주에 성곽이나 궁궐을 만들려고 할 때 의상이 반대했다. 문무왕 다음에 신문왕이 대구, 달구벌로 천도하려고 할 때 의상이 반대했다는 걸 다 압니다. 나는 보면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구층탑의 건립, 역시 너무 쉬운 보기 자료였습니다. 자장법사죠. 그럼 의상은 가야, 가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 일심사상 이 정도면 진짜 이게 원효하고 의상을 비교 못하는 수험생이면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거죠. 원효는 일심사상, 의상은 일즉다 다즉일, 틀린 문장. 그 다음 의상, 화엄일승 법계도 정답 떨어지고요. 왕어 천축국전의 해초가 되겠고, 여러분 이제 이거는 고려의 의천이 교간겸수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역시 난이도 하 드려도 할 말 없습니다. 다음 문제.
가왕, 당현종, 개원 7년에 대조영이 죽었고 그 나라에서 시호를 올려 고왕이라고 했고 그 아들 여러분 대조영 다음에 무왕이고 그 다음이 문왕인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무왕의 힌트를 또 이렇게 줬어. 인안이라고. 그래놓고 정답을 장문을 시켜 산둥반도를 선제 공개했다. 와 진짜 이거는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 초등학생들이 발에 이 정도까지 공부합니다. 초등학교 좀 기분 나쁘죠. 중학생까지 올려드릴게요. 상경어천도 했다. 문왕이죠. 그냥 가겠습니다. 문왕이라고 하고. 해동성국 선왕이죠.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에 도읍을 했다. 여기 고왕이죠. 다음 문제. 난이도 역시 하였습니다. 가라 국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조선시대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되어 성종 때 이거 지금 써내려가면서 가봐야죠. 성종이 홍문관을 두어 집현전을 계승했다. 아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집현전에서 세종은 경연을 했고 성종은 홍문관에서 경연을 했고 정조는 규장각에서 경연을 했다.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금 1번은 정답일 수가 없죠. 옳기 때문에. 그 다음 이후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국가체제를 수습하고 새로운 정치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전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어느 왕 때 속대제입니까? 영조조 나아가겠습니다. 서원을 분당의 근거지로 인식해 대폭 정리했다. 맞지요? 그 다음 정조 때 대전 통편이죠. 사도세자 무덤을 옮기고 화성을 축조했다. 맞지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대전 해통이죠. 흥선대원군이면 고종 때 아닙니까? 근데 삼정의 문란 이것도 내가 강조했죠. 흥선대원군은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양전사업 실시하고 호포법 실시하고 사창제했다는 건 우리가 대원군의 업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삼정이정청은 진주밀란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임술농민 봉기화되니 정부 차원에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에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엄밀히 따지면 세도정치의 마지막 왕이었던 철종 때죠. 아니 차라리 시험지가 어렵게 나와가지고 삼정이정청이 삼정을 개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든지. 삼정이정청이 설치는 됐지만 큰 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바로 직후에 권력을 잡은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시켰던 거 아닙니까? 무슨 대원군이 삼정이정청을 설치합니까? 역시 나머지 선지도 아무리 봐도 다 맞는 문장이고 여러분 공부했으면 대원군 삼정이정청은 관련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다음 문제. 자, 밑줄 친 사건의 명칭 그랬습니다. 중종 힌트 나왔고 조광조 나왔고 이 사건으로 사림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래놓고 선지를요. 1번 갑자 2묘 기묘사와 3번 무사 4번 와 진짜 이건 뭐야 우리 중조 할아버지를 욕해. 조광조가 주초유양 기묘하게 죽어. 아이씨 미안해요. 뭐야 우리 중조 할아버지를 욕해.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갚자. 조광조가 주초유양 기묘하게 소윤이 을사하고 대윤을 죽였다. 서로 관계 다 아실 거고 정답은 2번 가겠습니다. 사와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9번 가나에 대한 설명. 차라리 이 문제 난이도 중줬죠. 상당히 사유는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글이 삼국사기 서문인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서문인데 읽으면서 지금 역사서를 왕에게 바쳤어. 그럼 여러분 삼국사기는 인종이 김부식에게 명해 10명의 사관을 딸려주면서 이게 10여 년 동안 했던 작업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게 삼국사기 서문인 걸 이야기하는 큰 힌트는 없어요. 왜냐? 이게 뭐 지금 기전체인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없고 봉기는 어쩌고 막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힌트죠.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 이야기겠구나. 그럼 삼국사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나를 보시면 이건 누가 봐도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가하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는데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했으면 신라 백제 이야기가 다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교를 중심으로 고대 설화를 수록했으면 삼국사기가 아니라 삼국유사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정답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여러분 이게 이제 조선 후기 그 국학자들의 역사서 공부할 때 안정복의 동사강목, 유득공의 발해고, 이종희의 동사,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한치훈의 해동 역사, 김정희의 금석 과한록까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역사서 특징들은 잡고 있어야 된다. 근데 특히 유득공의 발해고와 이종의 동사는 협소한 한반도 사관을 극복하려고 했던 역사서다. 아, 당연하잖아요. 발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솔직히 1번이 삼국사기 서문인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나를 읽고 이게 유득공의 발해고인지 모르는 학생은 수험생은 안 계셨을 테고 정답이 너무 쉬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난이도 중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시험지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은 만약에 같았으면 이 정도면 난이도 하에 갖다 붙여도 할 말 없는 거죠. 고조선부터 고려에 이르는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고조선부터 고려? 그럼 예를 들어서 차라리 성종 때 동통감,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사모, 그때나 들어맞는 이야기겠죠. 9번의 정답 3번. 10번, 다음 주장을 한 실학자. 이걸 제가 왜 하를 드렸냐면, 여러분 보시면 반개수록은 유영원이죠. 송호사설은 이익이지요. 그럼 유영원은 균존론을 주장했죠. 관리 선비 농민에게 토지를 차등 분배하자. 이익은 나름 한전론에서 4인 가족의 생계가 가능한 최소한의 토지 영업전을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하자. 그 내용이 나와야 되죠. 여기 목민심서 나오면 정약용이네. 정약용은 공동농장제도 여전론에서 나중에 정전제까지 가죠. 근데 이건 열하일가 박지원인데 내용상 이건 아이도 중드렸어야 되나? 뭔가 토지 소유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여기 이 면적. 실제로 예전에 7급 시험에도 이 박지원의 한전론이 정답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내용 때문에 이건 박지원의 한전론이다.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난이도 중드릴게요. 박지원의 한전론이 정답이면 그래도 중 정도는 가야 되겠네. 근데 여러분 최소한 중농주의 실학자들 유영원의 균전론, 이익의 한전론, 정약용의 여전론, 정전제를 모르는 수험생이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박지원은 중상주의 실학자지만 한전론을 이야기했고 이익도 한전론을 이야기했죠. 이익의 한전론은 아까 내가 최선의 영업 가능한 토지 4인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영업전을 하고 해놓고 무슨 최소한의 영업이 가능한 토지야. 그 영업전은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하자라는 게 이익의 한전론이고 박지원의 한전론은 지주의 토지 소유에 상한선을 두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이 문제 중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공부를 저와 함께 하셨으면 문제풀이나 기출에서 다 서너 번 이상 만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제는 헌병에게 경찰을 부여했어요. 헌병 경찰 통치. 야, 이거 진짜 공무원 수험생들한테 이렇게까지 쉬운 선지를 3.1운동이 벌어질 때까지를 그럼 무슨 시기라고 합니까? 무단 통치기죠. 와, 이거 진짜 이거 막 고등학교 만약 일제강점기를 처음 공부한 수험생들의 기초문제로 나올 만한 내용 아닙니까? 1910년에서 19년 사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고르래. 토지조사령이 공포되었다. 토지조사 국은 10년이고 토지조사령은 12년이고 토지조사 사업은 12년부터 18년까지고 아이 젠장 10년대 옳은 것. 창씨개명 여러분 우리가 한국신민화 정책 공부할 때 보통 뭐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했다. 궁성요배를 강조했다.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강조되었다. 그리고 창씨개명했다. 보통 이렇게 공부하고 어지간하면 다 1938년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7년 중일전쟁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창씨개명은 또 39년이거든요. 여기 여러분 3차 조선교육령이 38년이고 이 당시 심상 소학교가 명칭이 국민학교로 바뀌는 건 41년이라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그 다음 전쟁 물자 동원을 해야 총 동원정이 38년인지 모르는 수험생이 과연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보시면 보기를 1910년대 무단 통치 골라라라고 해놓고 2, 3, 4는 아예 그냥 문화 통치기도 아니고 민족 말살 통치기 선지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20년씩 차이가 난단 말이지. 그래서 충분히 정답은 이렇게 찾아집니다. 다음 문제. 밑줄 친 실은 공부를 한 학생은 한국국민당 김구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상해를 떠나서 한국국민당을 만든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이것만 보고도 했을 때 이건 김구다라고 알 텐데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고자 나중에 한국 독립당 조선하고 직창철하고 연대해가지고 충칭에 가가지고 한국 독립당을 결성했다는 건 뭐 충칭 임시정부 여당이 한국 독립당이잖아요. 그리고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남한 단독선거가 결정되자 김구식과 더불어 끝났죠. 남북협상운동 북한에 가서 김일성, 김두봉을 만나는 건 김규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힌트를 너무 많이 줬어. 김구야.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7원칙 여운형, 안재용으로 가야죠. 여기도 여운형이죠. 광복직후 안재용 등과 함께 건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조선 국민군단 하와이의 박용만이죠. 젠장 그럼 뭐 선지 읽을 필요가 없네. 정답을. 근데 대신 모스크바 삼국해상회의 직후에 이때 김구가 이승만과 손을 잡고 반탕운동을 전개했다. 보통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교과서 내용이나 역사 전공자들께서 시험 출제로 모스크바 삼국해상회의 직후에 김구의
움직임이 어떠했냐 이 문장을 시험 출제 많이 하는 건 당시 반탁이 맞았다라고 해서 김구 선택이 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김구의 지금까지 여러 독립운동 과정 그리고 해방 이후에 김구의 여러 정치 행위 중에 정말 큰 실수였다. 왜 이때 이승만과 손잡고 반탁운동을 했냐. 결과적으로 반탁운동으로 인해서 이게 분단이 촉진화되는 계기가 된 측면도 있는데 막 그런 취지로 이 당시 김구가 이승만과 손을 잡고 반탁운동을 전개했다는 걸 시험 출제 많이 한다라고 제가 또 강조 많이 했단 말이죠.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재헌국회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와, 1948년 5월 10일. 이건 저랑 이제 동영 모의고사 하신 분들은 뭐 진짜 웃었을 겁니다. 50총선 관련 특징이 시험에 나오는 게 한 6, 7가지 정도가 있고 이 50총선에 뽑힌 국회의원들이 헌법 만들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그 다음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했고 농지개혁법 만들었고 기숙재산처리법 만들었고 다 알자라고 했죠. 임기 2년 동안에 이걸 했단 말이지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건 이거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건 65년이잖아. 한일 기본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성명이면 이 재헌국회 의원들은 48년에서 1950년까지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했죠. 5월 30일에 2대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1950년 5월 30일이면 6월 25일 전이잖아. 근데 이건 65년이야. 통일 3대 원칙 7.4남북 공동성명 72년이야. 통일 주체 국민의 유신 때야.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다음 문제. 밑줄친 그가 누군가 봐. 옳은 것. 고종이 즉위한 이후 실권을 장악해서 그럼 대용군 문제가 또 나왔어. 앞에 선제도 대용군이 있었는데 여러분 대용군이 집권했던 건 63년에서 73년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이게 최익현의 상소로 흥선 대용군이 하야하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 1880년대 민씨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개화 작업 그 개화 작업 중에 보빙사 그럼 83년 연도 알고 계실 거고 백두산 전개비는 뜬금없죠. 이건 조선 숙종이죠. 통리기무화문이 바로 그 민비 정권에서 80년대 개화를 총괄했던 기구 아닙니까? 통리기무화문이 80년 12월에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리기무화문에서 결재 내렸던 오근영을 이영으로 축소하고 별기군 만들어지고 조사실당 가고 이게 81년이고 82년에 이모군란로 물론 영선사도 81년에 건너갔고 82년에 이모군란로 이런 게 중단되었다가 개화정책이 계속되면서 보빙사, 기기창, 전황국이 83년에 만들어졌고 84년에 우정국까지 만들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라면 그리고 전국 여러 곳에 척화비를 세우도록 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병제병, 오신척, 신미양요 직후에 척화비 만들어진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밑줄친 이왕, 백제 계로왕, 장기와 바둑. 그러면 계로왕 사료가 이 사료는 여러분이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강의도 있고 조금 강의가 길어진다 싶으면 이 강의를 안 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백제 계로왕을 남쪽으로 쫓아내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계로왕을 죽이죠. 잡아서 지금 서울의 광진구 아차산에서 계로왕의 허리를 베어서 시신을 던져버린다. 그런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때 계로왕에게 한강역을 빼앗은 왕은 누구겠습니까? 장수왕이겠죠. 그래서 이 왕은 장수왕. 평양호 도읍천도했다. 와. 진대법 고국천왕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낭랑 점령했다. 미천왕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낙동강 유역에서 물리쳤다. 광개토대왕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이 또 나왔네. 이 건물은 주심포 양식의 맛배지붕 건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심포 양식이면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다포 양식이면 뭡니까? 성불사, 응진전 막 이렇게 가는데 이게 세 가지 주심포 양식이죠. 근데 여기서 맛배지붕은 얘가 또 맛배지붕이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 부석사는 팔짝지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계신단 말이죠. 예? 여러분 맛배지붕이 뭐고 우진각지붕이 뭐고 팔짝지붕이 뭐고 지금 이걸 설명해 드리고 싶지도 않지만 고려시대 건 다 맛배지붕인데 부석사, 무량수전만 팔짝지붕이다 그렇게 암기하라고 했고요. 조선의 건축물은 다 팔짝지붕인데 창덕궁 도나문하고 그 다음 숭례문, 지금의 남대문만 우진각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정말 쉽죠. 다시 고려는 다 맛배지붕인데 부석사, 무량수전만 팔짝이고 조선 거는 다 팔짝인데 남대문하고 창덕궁 도나문만 우진각이다. 이렇게 공부를 시켰단 말이죠. 제가.
그런데 여기 봐, 맛배지붕이라고 나왔고 주심포 양식이야. 그러면 일단 부속사 아니면 봉정사하고 후덕사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오래됐다는 이런 쉬운 힌트를 줘버리면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대체? 그래서 그냥 봉정사 극락자. 서울 흥인지문이 동대문. 이 선지 하나가 흥인지문 어려운데 서울에 사는 친구들만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아이고,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합천의 해인사 장경판전은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이거 세조 때 바로 이 합천의 해인사 장경판전에 8만 대 장경이 보관되기 시작했다는 것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단체. 아간 파천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재필 등은 진짜 여러분, 와, 진짜 초등학교라고 하면 기분 나쁠 거니까 중학교. 이제 독립회는 고종에게 자주 독립을 굳건히 하고, 독립회 교육이 국져서 갑오 2차 개혁 때 발표된 내용 아닙니까? 정답 역시 중학교 1학년 수준. 영문이 있던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 독립회 줘놓고 독립문이 정답이면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홍범 14조 역시 갑오 2차 개혁 때 발표된 거고요. 국채보상운동은 좀 뜬금없죠. 1907년에 신민회가 국채보상운동을 대한매일신보와 함께 지원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 이건 와, 이것도 역시 중학교 1학년 문제. 가식이 사실로 옳지 않은 거 무신적거리 몰라겠어요. 뭐 1170년에서 1270년 개경 한국인데 연도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신직공기가 끝났어. 공민왕이 즉위 됐어. 그럼 여러분 무신직공기 몰락하고 공민왕 지금 여기 원간석기네. 원간석기에 충열,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인데 충렬왕이나 충선왕이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가식이 사실, 원간석기 사실로 옳지 않은 것, 망권당 충선왕입니다. 정동, 행성, 이문서, 충렬왕이죠. 근데 쌍송총, 정답 쉬운 거 봐봐. 와, 공민왕이 쌍송총갑을 수복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하신 거예요. 지금 출제자들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공무원 한국사 시장을 아예 작살 내겠다는 겁니까? 그냥 학생들 그냥 한국사는 공부하지 말고 영어, 국어 공부하고 행정학, 행정법만 공부하다가 그냥 한국사는 한능검 수준에 이제는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제왕홍기 충렬왕이죠. 밑줄 친 이 나라 경제 상황입니다. 이 나라 관리에게 정해진 면적의 토지의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나눠줘 전시과라는 제도가 있었다. 와, 고려죠. 뭐 밑에 막 농상집요 막 이런 걸 읽을 필요가 또 없죠. 그냥 고려죠.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 3사, 그쵸? 곡식의 출납을 기록하는 3사 알아요. 중앙정치조직에서 공부합니다. 곡물 부과 기준이 가오에서 토지로 바뀐 건 이건 대동법 아닌가? 아, 대동법은 조선 아니에요. 너무하지 않아? 이건 진짜 생산량의 10분의 1, 통일신라부터 토지세는 생산량의 10분의 1을 고려 조선까지 계속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려시대는 향소 부곡이 존재했죠. 그래서 여기서 수공업을, 향부곡은 농업에 종사했고 소는 수공업에 종사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가식이, 와, 1871년 신미항요와 1894년 갑오개혁. 그냥 연도 문제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05년에 을사조약, 정미비용 07년이고요. 오피어트 도굴 미수 사건은 68년이고요. 조미소 동상적 82년이니까 역시 난이도 하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문제를 풀었습니다. 지방직이 남아있기도 합니다만 이게 이제 국가직이 끝나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내년 한국사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지방직을 이렇게 되면 문제, 동형 문제들 난이도도 조절하고 이게 일반적으로 이론 강의 들으세요. 기출문제 풀이 강의 꼭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풀이 동영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접근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겠다. 출제자들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하셨다. 반성하시라 라는 말씀과 함께 그래도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던 우리 수험생들 정말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난이도 조절을 영어마저 그렇게 또 쉬웠다면서요. 못한 부분에 대해서 뭐 함께 분노합니다만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제 한국사 강의 들으시면 저도 공부량을 조절해서 여러분들 다른 과목 공부할 수 있게끔 해서 준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해설 강의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